요 단원이 이제 7단원이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인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로 푼다. 인수분해는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변형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 그 상반방정식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거기 중간에 1등급 비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상반방정식인데, 앞에서도 인수분해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게 푸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인수분해로 풀어낸다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전에 한번 5차 방정식까지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7-3번에 있는 켤레근 같은 개념도 이미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쵸? 유리계수인데 무리수근이면 켤레근, 실계수인데 허수근이면 켤레근, 이렇게 나온다는 개념.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랑 많이 겹쳐가지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7-4에 있는 이 오메가의 성질, 요게 조금 그동안 한 거 보면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 관련된 거 중간에 나올 테니까 그거 한 2문제 정도만 풀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그냥 얘를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을 따로 정리할 게 원래 오메가 쪽이 있긴 한데, 그냥 정리하면 좀 힘들 테니까 문제 하면서 할게요. 72쪽에 있는 첫 번째 유형, 문제가 많은데 284번 73쪽에 284번, 요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상반방정식이라는 거죠. 상반방정식, x의 4제곱 4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요.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에서 알파 뺀 값을 구하시오.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름이?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계수가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2창을 기준으로 이렇게 1, 1, 4, 4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올 때 이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보통 푸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 가운데형으로 묶는다. 그렇지? 2창으로 이 모두를 이렇게 묶는다. 그럼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4차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차식은 이렇게, 2차식은 이렇게까지는 묶이지만 나머지 둘은 사실 안 묶이는 거죠. 억지로 묶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차이가 뭐냐면은 방금 그 계수가 같은 것들끼리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짝을 줘서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짝으로, 요 둘도 짝으로 4로 묶어서 x와 x분의 1로 빼기 3, 이런 식으로 써주는 나음. 이때 치환하는 방법은 어떤 쪽을 치환한다 했을 때 요거, 그쵸? x 더하기 x분의 1 쪽을 치환하면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변형식 다들 알고 있죠? 요거 요 변형식 때문에, 그렇죠? t제곱 빼기 2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결국 저 앞에 x제곱과 이 중괄호 부분이 끼는데, 이 중괄호 부분이 요게 t제곱 빼기 2, 그렇죠? t제곱 빼기 2, 요게 t니까 4t, 그리고 뒤에 빼기 3. 빼기 3을 얘랑 같이 쓰니까 이제 빼기 5가 되겠죠? 준식이 다음과 같이 바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중괄호 부분이 t 더하기 5와
t 빼기로 인수분해 될 것이고 앞에 x제곱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식을 다시 t 대신에 원래 문자인 x 더하기 x분의 1을 이용하면은 앞에는 x제곱에 요게 t 더하기 5 요게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에 더하기 5 뒤에 있는 t 빼기 1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x분의 1에 빼기 1 이 될 테니 마지막으로 이 x 두 개를 하나는 이쪽 가로에 하나는 이쪽 가로에 곱하여 정리하면 앞에 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뒤에 게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돼서 지금처럼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반식을 인수분해하시오에서도 한번 해봤을 거고, 뭐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요거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이쪽이 0이다 또는 이쪽이 0이다인데요. 나는 허근 쪽이 필요해요. 앞에 있는 얘가 0이다라고 놓고 풀면 이건 실근 나와요, 그렇죠? 뭐 판별식 이용해도 좋고요. 근데 얘가 0이다 했으면 이쪽은 허근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식 쓰면은 금방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의 판별식은 1 빼기 4 음수라서 이쪽에 허근 나오죠. 따라서 문제는 간략하게 말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다. 그러니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물어보는가 얘는 얼마인가요? 라고 한다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한 두어 번만 파악해서 잘 복습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연습은 해 주셔야겠죠. 말 나온 김에 바로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잠깐 언급하고만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283번을 보면은 그 x 4제곱 빼기 8x 제곱 더하기 4는요. 보기차 방정식이죠. 그쵸? 이제 2차와 4차 이렇게 이제 짝수차로 등장하는 보통 보기차 방정식이라 부르는 이 방정식에서 어쨌든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니까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의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전에 한번 그 5차 방정식을 언급했으니까 뭐 풀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뭘까?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써놔야지 또, 그치? 3차 방정식이니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거예요. 혹시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나오는 방정식 뭔지 아나요? 얘 방정식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하자. 이렇게 세근을 갖는 방정식은 뭘까? 라는 거예요. 거꾸로 계수, 그러니까 역수가 계수가 그 근이 된 거잖아, 그치? 각각의 근이 역수가 됐잖아, 그치? 이러면 이 방정식은 이제 나는 보통 이거를 역계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정식의 세근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수의 순서가 R, A, B, C, D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가. 그렇죠? 이 순서를 거꾸로 쓰는 거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수를 역순으로 쓰면요. 뭐라고요? 계수를 역순, 거꾸로 된 순서로 쓰면요. 근이요. 역수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거꾸로 A, B, C, D 순이 아니라 D, C, B, A 순으로 쓰면은 근이 원래 근의 역수가 돼요. 이렇게. 혹시 알고 있나요? 배웠나요? 궁금한가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성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근이 이렇게 나오는 방정식은 뭘 것 같아요? 거꾸로 쓰는 거죠.
얘가 4차항 계수가 되는 겁니다. 4x 제곱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1차항 없죠. 0이죠. 그래서 3차항이 없어요. 2차항은 2차항이 되고 여기 1차항이 없죠. 여기 3차항이 없죠. 여기 1차항이 없는 거고요. 여기 4차항의 계수가 1이죠. 상수항이 1입니다.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내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뭘 구하는 거냐면 마치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돼요. 모든 근의 합 구하기. 뭘 것 같아요? 3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0입니다. 답이. 이렇게 이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저것도 어쨌든 아까 했던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저걸 어떻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치? 이런 것처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거는 0 또는 요거는 0 해가지고 요 두 근이 알파 베타, 요쪽 두 근이 감마 델타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안 풀고도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역계수 방정식, 계수가 거꾸로 순서로 나와 있는 역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계수가 순서가 반대가 되면요 근도 이렇게 역수가 돼요.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증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학이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 이게 아니라 저게 그래서 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궁금하시면 물어봐. 알아두면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위에 문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로 지금처럼 근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 유형은 288 하나만 할게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뭐 타이틀을 단답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x 세제곱 빼기 3k 더하기 1의 x 더하기 3k는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3차 방정식은 판별식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은 중근 간다 하면 판별식 D는 0 쓰면 되는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 같은 게 없잖아요. 중근을 갖는다는 걸 뭘로 확인하느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문자가 K가 있어서 그런데 K를 없애려면 X에 1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1? 마이너스 3K, 플러스 3K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돼서 또 1도 없어지죠. 그렇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1, 0, 조리제법 마이너스 3K 빼기 1, 3K에서 이렇게 1을 쓰면 인수분해 되거든요. 1, 1, 1, 마 3K, 마 3K, 제로 이렇게 말해요. 그치? 따라서 저 3차 방정식은 보다시피 x 빼기 1과 x제곱 더하기 x 빼기 3k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미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고요. 그쵸? 뒤에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3k는 0. 요렇게 되는 근. 여기서 두 개의 근, 여기서 한 개의 근. 근데 그 중에 중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 중근 문제는 뭐라고요? 인수분해는 100% 됩니다. 인수분해부터 찾는 겁니다. 먼저. 이게 중근 갖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뒤에 있는 거 2차 방정식이네. 따라서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해가죠? 그러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1에서 마이너스 4, 1 플러스 12k다. 그치? 이게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1.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지면 일단 중근 갖는 거죠. 뭐 뒤에서.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 이상 더 있다. 왜냐면은 모든 k라고 하는 거 보니까 k가 한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뜻이. k를 있는 대로 다 구해라. 근데 한 개만 나오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가 뭘까요?
이거죠. 여기 이미 1이 나왔거든요. 근이. 따라서 이 뒤에 방정식이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즉 x제곱 더하기 x 빼기 3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x값 1을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이 1이 나오고 여기에도 근이 1이 있고 그러면 1이라는 게 중근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은 얘가 근이라며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1 더하기 1 빼기 3k는요. 이때 k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저 두 개를 덧셈하시오란 문제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다. 그런 거 없어. 3차 방정식은 참고로 근의 공식은 있어요.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있듯이 3차 방정식도 사실은 근의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해서 쓰지 않습니다.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 저기 네이버를 참고하세요.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치면요. 여러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 많을 건데요. 보면은 멀미 나요. 공식의 길이가 이만해요. 그래서 공식이 이만해요. 그래서 공식으로 풀지는 못하기 때문에 판별식 같은 거는 이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거 갖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3차 방정식은 중근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이 푼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수투를 배우면 또 특이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일단 여기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답이 얼마예요 그러면? K의 합이 얼마 나오죠? 12분의 7. 그러니까 12분의 7이니까 P 플러스 Q 값은 19가 되겠죠. 네. 19가 되겠죠. 이렇게 19야. 이렇게 해도 채점할 때 보면은 엉뚱한 거 써도 틀리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지 마. 알겠지? 세 번째 유형은 앞에 있는 것들은 간단한 거니까 293번. 내가 너무 어려운 것만 풀고 있나? 내가 차라리 쉬운 거 푸는 게 낫려나? 여러분도 어려운 걸 풀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모두 정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K의 값을 구하시오. 정수회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있죠. 이렇게 정수회, 그쵸? 이게 근이 정수회예요, 정수회. 정수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수 배수 관계를 이용하죠. 이게 약수 배수.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다면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요 값이 2라는 것을 둘씩 묶어놓은 이 값이 K라는 것을 셋 이렇게 세 칸 건너가면 6이지만 홀수라서 마이너스 6 나온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해 본 적이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식은 이 세 번째 식이죠. 왜요? 셋 다 정수라면서요. 정수를 세 번이나 곱해서 마이너스 6 부호 일단 무시하고 6은 약수가 몇 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요것들을 잘 조합해서 세 번 곱해서 6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다. 거꾸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다 6의 약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1과 6 대신에 곱해서 음수인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부호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뭐 1과 6 중에 요거 하나가 마이너스라든지 1과 6 중에 요거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경우야. 그치? 요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찾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요 식이 있어서 그렇죠. 셋을 다 더하면 2가 나와야 돼 라는 수식이 있어가지고 막상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만족하는 게 몇 쌍 안 나와요.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 6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마이너스 4 나오고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쌍은 아닌가 보네요.
3개 곱해서 6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하면 6을 안 쓰는 방식. 1, 2, 3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곱해서 어쨌든 음수 나오려면은 하나 또는 3개가 음수. 아, 이것도 하나 더 있구나. 마마마 이렇게. 이것도 어쨌든 마이너스 6 나오는 거니까. 근데 더하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어쨌든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이쪽은 다 안 되는 거고, 요거 갖고 잘 조합해서 합쳐서는 2가 나오고 곱해서는 마이너스 6 나오게 만들다 이거죠. 하나 또는 3개에다 마이너스 5 붙여서. 그럼 뭐일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요? 이해 가요? 3개 다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6인 건 이해 가죠. 요거. 다 더하면은 2 나오는 것도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바로 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구나 라는 걸 찾아서 이제 푸는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K는 뭐라고요? 둘의 합. 그쵸? 요렇게 두 개 곱한 마이너스 2와 요렇게 둘을 곱한 마이너스 6과 요렇게 둘을 곱한 3의 합인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수해에 나오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곱한 값이 얼마야? 이 꼴로부터 약수라는 개념을 빨리 이용해서 푸는 방식. 정수해와 유사하게 저 뒤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소수해라는 것도 있어요. 근이 소수다. 소수. 소수가 어떤 수인지 알고 있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 그러니까 6 같은 경우는 약수가 3개나 4개나 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라는 게 경우가 많은데 소수는 1 곱하기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실을 이용해서 또 푸는 것도 많습니다. 뒤에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너무 따뜻하지? 밖에 지금 몇 도야? 영하 6도야. 여기 몇 도야? 27도야. 33도나 차이나. 와. 따뜻하지? 졸리지? 졸리니? 졸려? 쟤처럼 먹어. 이렇게. 바나나 우유. 이건 뭐야? 몬스터. 저건 뭐야? 몬스터? 얘도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이 아침부터 아침부터 몬스터를 먹고 있네. 와. 아침에는 적당하게 우유 정도 먹으면 되지 않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오. 296번 네 번째 유형입니다.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에 대하여 요것이 성립합니다. px는 0이라는 방정식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요거 보는 순간 추억 돋죠? x세제곱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px는 x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예.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있습니다.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p에다가 1을 대입하나 p에다가 2를 대입하나 무조건 3이 나온대요. 요거 보고 드는 생각 전에 비슷한 거 한번 해봤어요. 요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한다 이거죠. 뭐야 이거 p에다가 무조건 x 뭘 대입해도 3 나오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이거 이름이 뭐죠? 다시 할게요. 요거 세 개를 보고 그러니까 p-1은 3, p1은 3, p2는 4 뭐요 이거? p는 무얼 넣어도 3인가 벼 하고 이렇게 내가 썼어. 그러면 이 등식은 이름이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px가 여기 보다시피 아까 3차식 어쩌고저쩌고는 3이라는 식입니다. 이게 뭘까 이름이?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3차 방정식이에요. 이 3차 방정식, 왜냐면 이거 3차식이고 2항 해봤자 3차식은 0이니까. 그치?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있을 거예요. 뭐일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마이너스 1, 1,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거 예전에 한번 연습해 본 적 있어요. 몇 번. 앞에 한두 번 해본 것 같은데. 예.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뭐요?
뭐가 떨어졌다? 충전기가 떨어졌다. 이건 전기 도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 썼을 거예요. 3차식이라고 해서 아우 난 2차항도 몰라, 1차항도 몰라, 상수항도 몰라 이렇게 놓고 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는데 아 그래? 마이너스 1 넣어야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 이게 3이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1 넣으면 또 3 나오는데 1 넣어?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3이구나. 2 넣어도 3 나오는데 그럼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도 3이구나. 세 개를 연립하면은 p를 알 수 있겠구나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푸는 방식으로 하나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자 그러면 3차 방식의 세근은 분명히 이거 3개예요. 왜냐면 보다시피 대입하면 3 나오고 하니까. 그쵸?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때문에 성립한다. 1 대입하면 요거 때문에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요 3개가 근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랑 같은 방정식이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 요 방정식은 요 방정식이랑 같은 방정식이에요. 우변은 달라요. 모양이. 그쵸? 3을 이렇게 이항할게요. 는 0 이렇게. 그럼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에요. 왜? 같은 3차 방정식이고 근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정식. 그러면 식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좌변과 좌변끼리 서로 같아요. 따라서 뭐예요? px는 빼기 3은 a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인 거죠. 근데 보세요. 요 a 값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맨 처음에 나왔죠. 뭐라고? 3차 함계수가 1입니다 였어요. 요거 어차피 3차식이고 계수는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a 값이 1이겠죠. 이해 갔죠? 네, 그래서 px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죠. 특징이. 아까처럼 a, b, c라고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푼다가 특징이에요. 이런 거를 그냥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 앞부분 고등수학 상 앞부분은 이런 개념을 하나 추가로 배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서 px가 나왔죠. 문제가 뭐였죠? px는 0이다.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럼 px가 보다시피요. 이거 3, 3 이항에서 전개했으면은 일단 3차 항계수는 일단 1일 거고요. 당연히 2차 항도 있고 1차 항도 있을 건데요. 난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왜요? 어차피 p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기 때문에 3차 방정식 모든 근의 곱, 즉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이 3차 함계수랑 끝에 상수항만 필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상수항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상수항은 요거 3개 곱한 거예요. 그쵸? 거기다 더하기 3 이항했을 때 이렇게 이항했을 때 이렇게 끝이. 그래서 2 더하기 3이라서 상수항이 5일 테니까 모든 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아우 쓸데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음? 저걸 다 일일이 전개할 필요 없이 어차피 세 근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방정식에 3차 방정식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알파, 베타, 감마 곱 구하기 공식. 그래서 최고차항과 상수항만 있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최고차항 상수항만 전개해서 마이너스 a분의 d 공식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됐어요? 아우 힘들어. 유형 5번은 혈내근 관련된 건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라우? 난이도가 2개짜리들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 오른쪽에가 이제 그 오메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쪽에서 내가 2문제를 풀어줄게요. 오메가 나오는 쪽에서 2문제. 이게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한 문제가 필수로 나올 정도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 문제 필수 문제가 독특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기본 형태를 하나 풀고
응용 문제를 하나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은 301번을 먼저 하나 풀게요. 기본 문제로. 301번을 보시면은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 라고 부르겠대요. W 아닙니다. 오메가 라고 부르겠대요. 그럴 때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1 더하기 오메가 5제곱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을 곱한 값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인데 일단 오메가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오메가 요 관련된 공식이 몇 개쯤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개수를 세면서 공부한 적은 없었을 거야. 나는 보통 이거 오메가 나오면은요 공식이 8개가 나오기 때문에 8개를 필요하면은 다 만들어서 풀어야 한다. 필요 없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방식을 학생들한테 이제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구해서 8개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를 보통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행시도 많이 져요. 이렇게 근, 연 이렇게 삼행시를 져라 라는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 첫 번째 삼행시인 근은요 근이라서 또는 근이니까 뭔 얘기야? 얘의 근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한다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이 근이라서에서는요 켤레근 성질도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허근이 되면서요 이거는 개수가 분명히 실수인데 이거 3차항 개수도 1이고 상수항도 1이고 그치? 실개수 방정식인데 허근이 나왔다면 분명히 뭐가 나와요? 다른 허근이 하나 더 나와요. 그쵸? 그게 누구죠? 바로 오메가의 바죠. 얘도 근이잖아요. 근이라서 따라서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메가의 바의 세제곱도 1입니다. 이해 가죠? 첫 번째는 근이라서 말 그대로 저 3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두 번째는 저 자체가 왜 허근이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건 쉬운 거기 때문에 금방 하지만 어려운 건 한참 걸려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따라서 요거는 실근 1이라는 뜻이니까 요쪽이 오메가가 아니라 요쪽이 오메가일 거예요. 그쵸? 여기 허근 나오는 쪽.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의 근이 오메가구나 라는 것 때문에 뭐가 성립해요? 여기에다가 대입해요. 뭐? 오메가를 대입해요. 그러면 다음이 성립해요. 졸리죠? 가만히 있으면 졸리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실개수 방정식인데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일 겁니다. 그걸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이라서 당연히 성립하는 4개의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해 가요? 두 번째 근자 똑같은 근자인데 이거는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어디서 쓰느냐? 바로 아까 했던 이 부분인데요.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누구랑 누구인 거예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인 거잖아요. 그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가 오메가 하나가 오메가 바잖아요. 얘는 실근이니까 1은 실근이니까 허근 쪽이 근이 오메가일 테니까 따라서 뭐예요? 오메가에 오메가 바를 더한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에 오메가 바를 곱한다. 두 근의 곱 플러스 1입니다. 그쵸?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또 두 개의 식이 또 성립을 합니다. 이해가요? 마지막으로 연은 연립해라 이런 건데요. 무엇을 연립하느냐? 요 처음에 나온 요것도 1이죠. 요것도 1이죠. 요 식과 요 식이 둘 다 같은 1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랑 같은 거예요. 그쵸? 이해 가죠? 둘 다 1이니까. 따라서 뭐가 가능해요? 오메가 하나씩 약분.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씩 약분하면은.
같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니까요. 이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랑도 같은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따라서 여기서 오메가 바 하나씩 잡으면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다 하나씩 나와요. 자, 여러분 정신없어서 지금 뭐 이렇게 많어 하는데 유튜브 녹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깜빡 졸아서 뭐라고 설명했지? 또는 어이 겁나 많네 이거 언제 다 적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를 참고하도록 하세요. 뭐 어쩌겠어,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외웠다가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고르시오. 이러면요 여러분이 외웠던 거 아무짝에 쓰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우기만 한 건 다 틀리거든요. 방정식이 바뀌었으면 이 식이 다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죠? 방정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용이 다 달라진다고요. 지금 이게.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푸는 거지 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방금 만들었듯이 이게 이런 순서로 만들면 최대 몇 개까지 8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 이 8개면 다 풀어요. 웬만한 문제 다 풉니다. 못 푸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나마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런 건데요. 8개를 잘 보시면 이 중에서 오메가 바가 들어간 공식이 있어요. 그쵸? 얘라든지 그쵸? 바꿔 말하면 오메가 바가 안 들어간 공식은 2개밖에 없어요. 이거 2개. 그쵸? 이해가요? 오메가 바가 들어있는 공식이 6개고요. 안 들어간 공식이 2개라고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게 뭐라고 이런 거지 이제. 이 문제는 오메가 바가 안 나와요. 얘를 구하시오니까. 따라서 뭐예요? 얘는 이거 2개 갖고 풀란 얘기입니다. 문제를. 이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 있잖아. 그 305번 같은 거. 305번 같은 거 보면 거기 보기에 오메가 바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 다음 공식도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확실히 305번이 난이도가 높은 거죠. 만들어야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방정식은 저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그쵸? 방정식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정식이 다른 걸 나올 걸 대비해서 만드는 방법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요거 허근 오메가면 요거 2개만 외우면 돼.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쫙쫙쫙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만들다 보면은 그다음 뭐였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삼행시를 적었으니까 근근년 운 띄워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옛날에 박명수가 그 삼행시 달인이었는데 인천으로 삼행시 줘봐. 이행시 줘봐. 인제 보니까 천안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못 들어봤어? 졸려? 눈 안 떠? 어떡해. 어지러워. 야, 지금 수업 녹화 시작한 지 38분 됐어요. 여기서 끊을 순 없어. 뒤에도 좀만 더 해야 돼. 안 돼. 그래도 적어도 50분 넘겨야지. 이해 갔어?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라고요? 오메가가 들어가는 공식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오메가 바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거 오메가 바가 없잖아 하면은 뭐다? 요거 2개로만 푸는 문제다. 처음에는 이 괄호 이거 뭡니까? 1 더하기 오메가요? 여기 있잖아요. 1 더하기 오메가요.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이해가요? 첫 번째 시? 1 더하기 오메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두 번째는 얘는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오메가죠. 두 번째 건. 이렇게. 그쵸? 이거 이해 갔어요?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는요.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세제곱은 1이라며. 이거 1이잖아. 1 더하기 1. 세 번째 가로는 2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감? 네 번째 가로의 정체가 뭘까? 네, 요게 있기 때문에 세제곱이 1이라고 4제곱은 오메가랑 같은 거죠.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죠.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뭔 얘기야? 요거 아까 나왔던 거 재탕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곱하시오. 이해 갔나요? 답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 즉 1이므로 답이 얼마야? 답이 얼마야? 4가 되겠죠. 네. 이해 가죠? 그러면 305번을 풀어볼게요. 바로 옆에다가 저거랑 비교되게. 얘는 x세제곱 더하기 1은 0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저것처럼 쓴다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꼴. 즉 아까랑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요. 이 8개의 공식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바뀝니다. 방정식이 바뀌었으면 공식도 다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중에 우연히 한두 개가 맞을 수는 있어요. 겹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8개 공식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될 거라는 사실. 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인수분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따라서 어느 쪽에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 뒤에 있는 쪽에서 허근이 나온 거죠. 참고로 근은 켤레근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이해 갔나요? 그럼 첫 번째 뭐? 근이라서 오메가가 근이라서 대입한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물론 켤레도 근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에도 근이니까 2차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리고 오메가 바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대입해요. 여기에다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대입해요. 이해 가죠? 3차 방정식 쪽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대입해요. 2차 방정식 쪽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대입해요. 왜? 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공식이 나와요. 이해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디까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드는 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쪽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씁니다. 두 근의 합이 얼마죠? 지금은 1이에요. 그쵸? 두 근의 곱은요? 1이고요. 우와! 하나 겹치죠? 얘랑 똑같아요. 공식. 그쵸? 그렇게 외울 수는 없어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공식들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죠? 세 번째는요. 연립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근이연. 연립한다고 했습니다. 뭐랑 연립하는 거죠? 1번과 2번을 연립하는 건데요. 요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건 플러스 1이고요. 그쵸? 즉 오메가의 세제곱이랑 오메가 바는 그냥 같진 않죠. 부호를 바꿔야 같아집니다.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따라서 오메가 하나씩 약분하면 뭐가 되겠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해 가요?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오메가 바 세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오메가 바 하나씩 약분하면 뭐가 되죠? 하면은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이 중에서 8개 중에서 저거랑 똑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 이거. 다 달라졌죠? 보다시피. 그쵸? 그래서 이 오메가 배우는 친구들한테 거듭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외우지 말라. 방정식이 바뀌면 싹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절대 외우지 말라. 물론 저 301번이 그나마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맨날 똑같은 거 출제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간혹 이런 것도 출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파 이런 거 출제를 합니다. 가끔. 그래서 만드는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 헷갈리게 그냥 대충 그냥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될지를 까먹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계획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MBTI 이럴 때 만나는 MBTI가 J죠. 평상시에는 P인데 내가 ENFJ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J라고요? 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J라니 말도 안 되는데 일할 때는 J, 평상시엔 P입니다. 계획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305번은 요거 8개로 푸는 겁니다. 기억 볼까요?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맞느냐 라는 거니까 요거네. 그치?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맞네. 이해 가죠? 니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같으냐? 2번 물어보는 거죠. 이거 그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둘 다 1이죠. 맞네. 이해 가요? 디귿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세제곱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이랑 같으냐? 오메가 세제곱 요건 1번에 나온 거예요. 그쵸?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좌변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 가죠?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죠? 얘랑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해 가요?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거예요. 이 둘은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2번에 의해서 1입니다. 1 마이너스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좌변은 마이너스 2고 우변은 마이너스 2니까 이건 같지 않습니다. 뭐 어때요? 이해가 가는겨? 졸린겨? 좀 이따 쉬는 시간 주면은 나 방금 졸았나? 하는 친구들은 가서 저렇게 몬스터도 마시고. 그치? 몬스터 비싸지 않니? 옛날에 나도 토요일날 수업할 때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마다 몬스터를 먹었더니 아니 핫식스를 먹었구나.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물만 마셔요. 그냥. 힘들어?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게 좀 많구나.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